많은 사람들이 도급이 수수료를 뭐 많이 뗀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짜리 거래처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은 한 20% 정도를 떼거든요. 많게는 뭐 30%도 떼고. 그럼 내가 받는 게 한 70에서 80만 원 되겠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20, 30%를 나한테 일 주는 사장님이 그냥 공짜로 가져간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단지 영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거를 매달 가져가는 게 저게 맞나? 저거 너무 좀 많이 이득을 취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그 사장님은 진짜 꽁으로 가져가는 게 맞냐? 이 사장 입장을 고려해 보면 그 사장님은 사실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 세금을 내야 돼요. 종소세를 내야 되죠. 종소세가 대충 한 자기 전체 매출의 뭐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 정도 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뭐 부대 비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종량제 봉투라든지 분리수거 비닐 봉투라든지 이런저런 거는 보통 도급 사장님이 채워주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또 일하는 사람이 청소도구가 없다 이러면 처음에 뭐 간단한 건 사주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일 큰 거 저는 이 리스크 이건 것 같아요. 이 리스크가 뭐냐, 아니 일을 맡기면 당연히 뭐 잘해주면 좋겠지만 못해서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리면 뭐 손해는 누가 봐요? 사장님이 보잖아요. 일을 준 사람이. 당연히 이제 안 잘리게끔 하기 위해 어떤 사람인지 일을 잘하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런 노력을 거치겠지만, 사실 우리 일을 구하는 이 도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 뭐 동호회 같은데 카페에다가 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시 도급 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올려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살입니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만 보고 일을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장님 입장에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잘리면은 뭐 이 사람한테 돈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20%든 30%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장님이 돈을 진짜 쉽게 버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을 그냥 빨리 따라해야 돼요.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도급을 그만두고. 근데 이 사람은 거래처를 얻기 위해, 그 거래처를 얻기 위해 자기가 뭐 영업을 했다고 하면 뭐 블로그도 했을 거고 뭐 인스타든 유튜브든 뭐 방문 영업이든 뭘 해서 그 시간을 투입해서 얻은 거래처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도 있는 거고, 만약에 뭐 영업을 한 게 아니라 샀어요. 매입을 했어요. 이분이. 그러면 1배수를 주고 매입을 했어요. 근데 자기도 돈을 써서 얻은 거래처인데 잘리면 얼마나 아깝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게, 도급을 하는 사람이랑 일을 주는 사장 입장이랑 이 소유권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유튜버 중에 그 부동산 쪽에서 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라는 분이 좀 유명하고, 저도 이분 거를 되게 많이 보는데, 이분의 가장 유명한 영상 중에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전세 사는 사람은 호구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소유권에 대한 거예요. 이 소유권이 뭐냐, 뭐 예를 들어 내가 전세를 살아요. 그러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내가 2년 뒤에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전세값이 1억이 올랐어요. 아니, 집값이 1억이 올랐어요. 그럼 이 오른 1억을 누가 가져가요? 집주인이 가져가잖아요. 전세입자는 뭐 너 덕분에, 너가 준 전세금 덕분에 나는 집을 샀고 이걸로 1억이 올라서 고맙다, 이게 아니라 전세입자한테 뭐라 그래요? 보증금 올려달라. 전세 보증금 5천 올려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집값이 1억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세입자한테 집값 떨어졌으니까 나한테 돈 달라 이렇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리스크는 이 사람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도급을 봤을 때 이 지금 여기 학원 거래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원에 뭐 제의를 누군가 열심히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일을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여기 학원 원장님이 저기 다른 동네에 그 분원이 있거든요. 여기 약간 체인식이라 그 분원을 맡겨줬어요. 아, 너무 청소 잘해주셨다. 여기도 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럼 이 분원은 누구 거예요? 이 사장 거죠. 도급업자는 열심히 했지만 이 늘어나는 매출에 대해서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거래처가 잘렸을 때 도급업자는 피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뭐 하던 돈만 좀 준 거지. 그냥 이 사장님이 그냥 매출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급이라는 게 당연히 뭐 전 아까 앞에서 장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좀 멀리 소유권을 두고 이런 개념을 두고 봤을 때는 결국 이 사장이 되려는 길에서는 좀 장기간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만하고 청소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도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청소하면서 든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얘기들이 분명 누군가한테는 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도급을 고민하고 있거나 도급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그 일 주는 사람한테 불만이 있거나, 어쨌든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또 본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도급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걸로 마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